그래서 좋다는 것도 공하고 또 싫다는 것도 공해. 그러나 되돌아서 좋다는 것도 놔두고 싫다는 것도 놔둔다. 그래서 좋다 싫다라는 게 뭐야? 전부 가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중도의 이치는 바로 진공묘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당나라 남양 해충 국사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이 해석 중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 이공, 공불 이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 중도라는 것이 요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지금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당나라 남양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대사의 아주 수제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대사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반야심경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이 해설서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해충국사의 이 해설이 가장 말하자면 가장 수승한 대성도리, 성도리에 직시한 그런 이 해설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뽑아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노치오 거사님이 이게 한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요걸 가장 잘된 7가지 중에서 야청쌤하고 이제 다 보시고 7가지 중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저한테 이제 자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다 요거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서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조적성이 연변한 것을 어찌 헤아리는 마음으로 건널 수 있겠는가. 진여는 기상이거늘 어찌 말로써 설명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하는가. 중생은 많고도 많아 다함이 없고 법에는 넓고도 넓고 무한하다. 만약 너의 무리를 찾으려 하면 마치 거울 속에서 형상을 구하는 것과 같고, 다시 생각을 쉬고 공연을 안 하는 것은 또한 대낮에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 하는 것과 같다. 이 병은 대지와 하나는 무슨 사물인들 대지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제불은 오직 일심을 가리켰으니 어떤 법인들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다만 마음을 요달해야 통제하고 법이 무생임을 깨쳐야 묘각이라 한다. 일념에 법을 초월하니 어찌 결론이 있겠는가. 예.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대조, 법성, 법의 성품이 무변하다. 끝이 없다라는 말이죠.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죠. 어찌 헤아리는 마음, 여기 차심이라고 합니다. 핑계 삼다, 구실 삼다 하는 건데, 헤아리는 마음으로 건널 수 있겠는가. 진여는 아닌 모습이거늘, 비상이죠. 아닌 모습이거늘 어찌 말로서 설명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는가. 진여는 상이 없는데 말은 상이죠. 상이니까 설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중생은 많고도 많아 다함이 없고
법회, 법의 바다는 넓고도 넓어 무궁하다. 만약 널리 문의를 찾으려 하면, 문의가 뭐야? 그 문장으로 된 그 뜻이죠. 하면 마치 거울 속에서 형상을 구하는 것 같고, 형상은 거울에는 뭐죠? 이렇게 비쳐있는 그림자지요. 그림자를 보고 형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니까 요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생각을 쉬고 공을 관한다는 것은 대낮에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대낮에 햇빛이 쫙 하면은 뭐가 생기는가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쉬고 공을 관한다는 것은 이 공이 뭐가 된다?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을 관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요. 공이 공을 보아야 진짜 공이 되는 것이지. 이 경은 돼지와 같나니, 돼지는 뭐예요? 법의 어머니입니다. 여기 법의 어머니와 같나니 무슨 사물인들 돼지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재불은 오직 일심만을 가리켰으니 어떤 법인들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모든 법이 어디에서 재불은 일심만을 가리켰으니 어떤 법인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죠. 모든 것은 뭐다? 단지 마음에서 생겼다 이 말이죠. 다만 마음을 요달해야 충지라 하고 법이 무생임을 깨쳐야 묘각이라 한다. 마음을 요달해야 충지라는 것 좀 앞에서 한번 보죠. 페이지 1쪽 보십시오. 그 반문문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이제 한번 마음 집중해. 자,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집중에 가장 상처가 가다는 눈물의 이도 원통법을 바탕하고 있다. 정의 상수에 바른 참선수의 원리를 조율한다. 주관과 객관 둘로 나눠온 고질적인 비각인 생각을 타파할 수 있다. 능엄경에서는 관심을 따로 할 것 없이 반문불법이 총진생이다. 반문이 모든 법을 다 존재한다. 반문이 바로 관심이다. 육도 라인이 다 반문 공부에 들어있다. 네, 탈마대사가 관심이 1번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는 반문문성이 반문일법이 총지재행이다. 근데 총지가 무슨 말인가? 요거 이제 사전적인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제가 여기 지금 뽑아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지라는 것은 보통 다란이를 총지라고 합니다. 다란이의 보통은 다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는 총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다란이는 긴 경전에 실려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짧게 요약한 것으로서 원료의 경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주문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형식상의 유사함 때문에 주문까지도 다란이로 통칭되었으며 길이에 따라 짧은 것은 진언 또는 주라 하고 긴 것을 다란이 또는 대주라 하였다. 그래서 불교에서 다란이라는 것은 경전이 무척 길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 원리를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란이라고 하는데 후대에 오면서 주문이나 진언도 전부 다란이에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란이를 제대로 암송하면 경전 전체를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을 가져다 준다고 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다란이를 암송함으로써 공덕을 얻고자 하는 신앙 형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란이의 의미는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초심자가 들으면 마치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는 다란이의 정확한 의미를 주의 깊게 전달한다. 불경을 한역할 경우에 다란이는 의역하지 않고 음역만 했는데 그 비밀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보통 다란이라고 하면 그 뜻이 너무 깊고 깊어서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일다, 반야 이런 거는 그걸 안 하지요. 그 해석을 안 합니다. 반야는 반야 이러면은 그냥 거기 있는 반야 그대로 합니다. 그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다면은 반문일법이 총지재행이라는 거죠. 지금 부처님의 근본 그 원리를 부처님이 가르친 그 근본 원리가 반문일법에 다 들어가 있어서 바로 그 총지재행이 되는 재행의 모두 이 말하자면 이 반문일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문일법이 모든 법을 다 총지한다. 반문이 바로 관심이다. 우리 같으면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지가 되는 거죠. 총지.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허공으로서의 나 7자 안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이 불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전부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만 잘 반문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총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 공이 나옵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그 색즉시 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색즉시공공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뜻이 무엇인가는 잘 이해를 못하죠. 여기 그 백봉 선생님이 색수상행식 할 때는 색성향미촉법 할 때는 색이라고 빛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 반야심경을 그 번역을 할 때. 그런데 색수상행식 할 때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위력으로 관자재보살이 말씀을 하시는 게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앞에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한 것이 이 반야심경이라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색수상행식 오온일 때 요 색하고 색성향미촉법일 때 색하고는 다르다. 부처님 똑같이 그 한자로는 색과 색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그 구마라섭 존자가 아주 깨달으신 분이죠. 그래서 한자로 할 때 이 색하고 색하고 같이 해놨는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 색하고 이 색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런데 해충국사가 딱 백봉 선생님과 같은 그 얘기를 해놓으셨죠. 그래서 보통 색이라면 형상 내지는 빛깔로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을 몸이라고 하거든요. 몸이라고 하고 수상행식을 정신이라고 하지요. 보통. 그래서
몸과 정신으로 해서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요. 오온, 오취온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요 색이 어떤 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색, 즉, 시, 공 여기에 대해서 그거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자 시작.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색이라 그 제 괄호 안에 작은 글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그 공간의 모습을 일러 색이라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공공이란다. 그러므로 색이 공공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색에 대한 거하고 똑같은 다음에 반야신경을 할 그 인연이 되면 백봉 선생님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그 반야신경이라고 꼭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법문을 해놓으신 것 중에서 요 색적시공을 이렇게 색적시공 공적시생을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시간을 갖겠는데 딱 이렇게 말씀해요. 망심이라고. 망심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망심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망심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일체의 모습이 생기잖아요. 망심에 의해서 일체 모습이 생기잖아요. 망심이 없으면 모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색을 뭐라고 하느냐? 망심으로 일어난 색이라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망심으로 일어났거든. 그래서 이 색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니 것이라고 해야 된다. 몸뿐만 아니라 망심으로 일어난 모든 모습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색을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빛깔이라고 하면 형상이죠. 눈에 상대되는 것이니까 형상. 또 색수상행식 할 때는 몸뚱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그 한자가 심기고 직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요 심이라는 것이 망심이냐 진심이냐 요거를 분별을 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마음 나올 때 망심일 때는 망심이라고 지어가사님이 딱 그걸 해놨고 진심일 때는 진심이라고 딱 그것을 지금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망심입니다. 망심이 일어나는 고로 그 공한 모습을 일러 색이라 하고 망심이 일어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그 망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망심이 일어나는 고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경계에 다 찔려서 반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야? 망심이거든요. 경계에 다 찔려서 경계에 반연해서 일어나는 것이 망심이지요. 그런데 그 경계가 뭡니까? 헛것이지요. 이해되십니까? 헛것입니다. 망심이라는 것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거나 또는 반연해서 일으키는 것을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심이라는 것이 본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뿌리가 없습니다. 지금 요새 문자 보내고 있지요? 오늘 문자 갔는가요? 망심이 본래 뿌리가 없건만은 그렇게 나오지요. 망심이 본래 공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망심이 본래 뿌리가 없어. 그 공한 모습을 일러서 색이라 하고. 그러면 이해되시죠? 망심이 일어나는 고로 그 공한 모습을 일러 색이라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고로 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라 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망심의 본원이 본래 환이라. 망심이 뿌리가 없는 거죠. 환이죠. 그 실체가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므로 무 또는 공이라 한 것이다. 무라 하면 곧질러 이 말은 직설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직설적으로 이 이름이요. 공이라 하면 범부가 놀라서 물러서지 않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한자로 번역을 할 때 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본래는 이걸 무를 공이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없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다면 맨날 우리가 있지요. 맨날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러면은 너무 범부들이 놀랄까 봐서 그것을 살짝 공으로 이름을 달리했다. 공으로. 그래 그 말입니다. 이거죠. 무와 공이 어찌 다른 말이겠는가.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앞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고로 망심의 원이 무엇을 들려 세기라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고로 꼭 공이라 한다. 한 것이 마치 몸과 색이 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너희에게는 그러하지 않으니 마음이 바로 있을 때가 곧 공이요 마음이 바로 없을 때가 곧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생길 때에는 신라에 난 곳이 없으니 이가 곧 색이며 공이다. 마음이 바로 없을 때에는 능히 공을 나타내나니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먼저 모가 마음을 거론하였으나 일체 막걸리 예가 다 들어가라. 그러므로 공이 곧 색이다. 공유 색이라 한 것이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망심이 일어나. 망심이 일어나는데 그 망심이 본래 뿌리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색이 곧 공이다. 망심으로 인해서 색이 일어나거든. 이해되십니까? 망심으로 인해서 색이 일어나. 그러니까 색이 그 뿌리가 없어. 본래 망심이라는 게 본래 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는 공 즉시 색이라고 했단 말이죠. 앞에서 망심이 일어나는 고로 망심의 공한 모습을 일러서 망심의 실체가 없는 거지요. 공했다는 것은 망심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공했다라는 것은 망심의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모습을 일러서 색이라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 한다 라고 색 즉시 공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것이 마치 공과 색이 마음으로 인해서 망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과 같다.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긴다? 망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는 그러하지 않나니 망심이 있을 때가 곧 공이다. 위에 하면 색 즉시 공이죠. 망심이 있을 때는 뭐예요? 망심의 뿌리가 없으니까 공이 되는 것인데 망심이 바로 없을 때 공 즉시 색이라는 것은 곧 있습니다. 요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묘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망심이 있을 때는 뭐다? 공이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 망심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망심이 없을 때는 뭐냐? 바로 묘용이다.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되는 겁니다.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응무소주, 응당, 머무를 바가 없다라는 거, 진공이지요. 왜? 응무소주, 그 다음 뭐예요? 이생기심이죠. 이생기심에서 그 심은 뭐예요? 바로 묘유를 의미하고 있거든. 묘유.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없을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묘유다.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망심이 없을 때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상대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 해충국사가 워낙 그 말하자면 이 선지로서 이거를, 근데 백봉 선생님 본문을 딱 해놓으시고 보면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망심이 있을 때는 공이야. 망심이 뿌리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어. 그런데 망심이 없을 때는 뭐다? 그것이 바로 묘유가 된다. 묘유가 된다. 그래서 공즉시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생의 망심이 바로 생길 때는 망심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어디 실다이 망심이 일어나는 곳이 없지요. 왜? 그 바탕자리, 우리의 절대성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말은 우리가 이게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말은 하지만 망심이 여기서 생겼다고 해도 망심이 뭐다? 가짜지요. 환이지요. 그래서 망심이라는 것은 본래 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답게 이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네, 참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 모습, 공식 이런 것이 전부 아우러져서 좀 공부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지금 중론, 그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일체법은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서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가 없다. 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짓 이름, 묘유라고 하지요. 생긴 것이 없이 생긴 것이라. 굴리기는 굴리는데 그것이 가짜라. 그래서 이것을 중도 이치라고 말한다. 그래서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뭐다? 실체는 없으나 뭐가 있다? 묘유다 이 말,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이 바로 생길 때는 중생의 망심이 생길 때는 실다이 나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이가 곧 생이며 공이다. 색이며 공이다. 마음이 이 망심입니다. 망심이 바로 없을 때는 능히 응용을 나타내나니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망심이 없을 때는 이게 바로 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망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뿌리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을 해서 거기 들러붙어 버리죠. 우리가 자꾸 들러붙어 버리는데 내가 본래의 말하자면 성품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 성품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묘유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하고 뜻이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망심이 일어나면은 곧 이것이 공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즉시색은 망심이 없을 때, 망심이 없을 때는 바로 이 색이 묘유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조금 어렵기는 하나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색을 막 형상이라고 뭐 어떤 형상이 있을 때는 뭐 색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승한 이 해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백봉 선생님도 이 색을 망심이라고 해놓으셨거든. 망심이라고.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색을 망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색불이공 한번 보죠. 자, 시작. 자, 범부는 망령대이. 네? 네. 바깥 끼워버려갖고 색불이공이 없어졌어요? 네. 아니, 바꿔 키웠는데. 그래요? 오에서 연결이 밑에가 좀 색불이공해서 거기에 좀 빠진 거예요. 다시 바뀐 것이. 예. 그럼 제가 읽을게요. 네. 색불이공, 색불이공. 왜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확실히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는 좀 쉬워요. 범부는 망령되이, 자기 망심에 집착해서 다시 이 마음은 진심이라, 진심 밖에서 색을 보며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 어디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본래 없는 것인데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본래? 본래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 두 줄 반이 빠졌네. 저희가 적으면 안 될까요? 적어도 되죠. 적으세요. 네. 적으면 되겠어요. 보살님 저번에 거 있지요? 안 버리셨지요? 네. 그거 하나씩 드리세요. 잘하려고 하다가 그게 쏙 빠졌네. 이게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제일 위에인가요? 두 줄이나 세 줄은 빠졌어. 5페이지 여기 하나씩 가져가셔야 되는데 5페이지. 잘하려고 하다가 또 빠뜨렸네. 강연씨, 머리 지진 나지? 지진 나도,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들어보면. 무영이는, 다른 분은 이해하시겠지요? 표거사님은요? 예? 표거사님 오리무중입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지진 나올 때요. 아유, 이 공부하는데 지진 안 나면 안 되지. 지진 나서 아주 그냥 쪼개져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아이고, 참. 지진 나서 팍 쪼개져야지. 저기 명상도사님도 지진 나고 있지요? 아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음소거 해주시고. 자, 다 받았습니까? 예. 음소거 해주십시오. 광현씨 음소거.
자, 색불이공 한번 보죠. 범부는 요 앞에 색불이공하고 색즉시공 할 때 그 두 개가 말하자면 이 뜻으로 봐서는 한 묶음인 것 같아. 지금 이 해설을 보면. 그러니까 색즉시공과 색불이공. 그 다음에 공즉시색과 공불이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부는 위에 색즉시공은 뭐지요? 망심이 일어나는 거로 그 공한 모습을 일러서 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밑에도 보면 색불이공에 보면 범부는 망령되이 자기 망심에 집착해서 다시 진심 밖에서 색을 본다는 겁니다. 그 색이라는 것이 바로 진심의 묘요인지를 모르고 망심이 따로 있고 진심이 따로 있어서 진심 밖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색이 다른 말로 하면 이 환이지요. 지금요.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 생각하면 별음망견, 동음망견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별음망견, 동음망견이라고 우리 몽땅 우리가 같이 보는 것 또는 자기가 혼자 보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 했다? 헛거라고 했거든요. 환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색에 해당이 되죠. 색이 망심으로 인해서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색이라는 것이 망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망심을 추정해보, 추증입니다. 그러니까 추종이 아니라 추증이요. 추정해보면 망심이라는 건 본래 없어. 뿌리가 없는 것인데 망심이 없으면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있겠는가? 그러므로 색이 뭐하고 다르지 않다?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망심을 추정해 보면 망심이 없어. 망심으로 인해서 색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요 색이라는 것이 망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망심이 본래 그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불이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지금 해석이. 그런데 가장 반야신경 중에서 해설서로는 백미에 속합니다. 선지가 이는 완전히 최상승 선지로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색이다, 색수상한 게 색이다. 그것이 몸뚱이가 됐든지 형상이 됐든지 전부 다 뭐다? 전부 뿌리가 없는 거다. 망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망심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색이라고 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불이색 이렇게 돼 있죠. 공불이색 한번 읽어볼게요. 범부는 자 다같이 시작. 범부는 마음을 뒤로 아니요 마음의 진심. 자 시작. 범부는 진심을 뒤로하고 법을 실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밖에 소망이라고 생각하여 공이 마음심을 원인하여 생각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 마음심이 원하여 가라이어 늙어 법을 펼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밑에 그 조그맣게 된 것도 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란 범부가 진심을 등지고 경계에 따라 망심을 일으키는 까닭에 그 원인과 원인을 설명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죠. 범부는 진심을 잊어버렸죠.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아. 그래서 범부는 진심을 뒤로 하고 뭐 하는 까닭에 가르침. 여기 법은 뭐지요?
그 말하자면 진리, 뭐 가르침 이런 것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법을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의, 망심을 원인하여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이 법은 그겁니다. 예, 경계입니다.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잠시. 그래서 범부는 자기 진심을 잊어버렸어. 진심을 잊어버려갖고 망심으로 모든 경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전부 이제 그 경계를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 밖에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진심의 나툼이다 이렇게 안 보고 진심은 잊어버렸고 묘혈하고 보지 않고 모습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 망심을 원인하여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실체가 없다, 있다는 그것이 망심을 원인하여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망심이 공하여, 망심이 본래 그 뿌리가 없어서 가히 얻을 것 없음을 깨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한번 다시 공불이색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죠. 공즉시색과 공불이색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부터 하죠. 색즉시공과 색불이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공즉시색과 공불이색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망심으로 그 공한 모습을 일러 색이라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 한다.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라고 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색불이공 시작. 범부는 망심이 자기 망심에 집착하여 자신이 진심 밖에서 색을 보며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망심을 주체보면 원래 없는 것인데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서겠는가. 그러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색즉시공과 색불이공. 어제 광현씨 이해되시나요? 저기 표고사님은요? 표고사님 얼떨떨? 예, 얼떨떨.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색즉시공하고 거기 음소거해 주십시오. 색즉시공하고 색불 바쁘다. 색불이공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심으로 바로 바꿔서 읽어버리십시오. 시작. 망심으로 그 공한 모습을 일러 색이라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이라. 그러므로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이다. 이거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색불이공 시작. 범부는 남은 외이 남이 망심에 집착하여 다시 진심 밖에서 색을 보며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알지 못한다. 망심을 주위에 보면 원래 없는 것인데 색이 무엇으로 인하여 서겠는가. 그러므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하기는 노치어 거사님이 이 해충국사 반야신경은 나중에 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즉시색 한번 보죠. 자, 공즉시색 다 같이 시작.
앞에서 망심이 일어나므로 망심의 공허한 모습을 이어 세게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도로 곧 공이라 한다. 이것이 마치 공과 제비 망심에 용하여 생긴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는 그러하지 않으니 망심이 바로 있을 때가 곧 공이요 망심이 바로 없을 때가 곧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망심이 바로 있을 때에는 실다이 난 곳이 없으니 이가 곧 세비며 공이다. 마음이 바로 없을 때에는 능히 음욕을 나타내나니 이가 곧 공이며 색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거론하였으나 일체가 법에다가 다 이러하다. 그러므로 공이 곧 색이다. 공즉 색이라 한 것이다. 마음이 바로 없을 때 여길 거기 망심입니다. 망심이 바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옆에 가로치고 망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공적시색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망심이 일어나는 거로 망심의 공허한 모습을 일러 세게 하고 그 망심을 얻을 수 없는 거로 곧 공명한다. 한 것이 그것이 마치 공과 색이 망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 않으니 망심이 바로 있을 때가 곧 공이요 망심이 바로 없을 때가 곧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망심이 바로 생길 때에는 실다이 난 것이 없으니 네가 곧 생기며 공이다. 망심이 바로 없을 때에는 능히 음욕을 나타내나니 네가 곧 공이며 색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거론하였으나 일체 만법이 이르다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공이 곧 색이다. 공들이 색이라 것이다. 여기 그 밑에 보면 망심이 바로 없을 때는 능히 묘유지요. 묘유를 나타내니 이것이 곧 그 묘유가 공성이고 색이다. 묘유다. 요 색이. 이렇게 공성이며 묘유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위에서 공이다, 색이다 하는 거하고 밑에서 묘유로서 나타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공부리색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되게 어려운 겁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말이요. 자, 다시 공부리색 시작. 법은 진심을 비유하고 법을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이 망심을 원하여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낸다. 다만 자기 망심을 원하여 가려고도 소리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공불이 색이라 한 것이다. 다시 읽어보죠. 본문은 시작. 법은 진심을 비유하고 법을 취하는 까닭에 오히려 진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이 망심을 원하여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다. 다만 자기 망심이 공하여 가히 얻은 것을 소리치면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공불이 색이라 하는 것이다. 지금 해충국사의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이거를 없애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있으셨다가 자기가 모두 공식도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가 진짜 하시면서 자꾸 달라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공묘유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 놓으신 거라요. 그래서 망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공이고 망심이 없으면 곧 묘유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똑같이 우리가 지금 다 색을 다 보고 있는데 둘러보면은 곧 그것이 망심이죠. 둘러보는 것이 망심이죠. 그것이 곧 색이고 둘러보는 것이 곧 색입니다. 망심. 백봉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색을 것이라고 해놨거든. 형상이나 또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 그래서 경계에 닫힐 둘러보는 망심이 바로 색이다. 망심이 색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해충법사도 지금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망심을 일으키면은 망심을 일으킨다. 근데 망심을 일으키면 망심이 뭐가 없어요? 그 당처가 공했거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게 다 색이죠. 좋다 나쁘다 뭐 길다 짧다 이렇 착하다 악하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이 다 색이에요. 색인데 이게 다 망심이거든요. 그래서 색즉 시공이 되는 거예요. 선언자님 예. 질문하면 네. 공죽시색과 네. 공죽시색의 색과 네. 공물 이색의 색이 네. 그 공을 진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네. 앞에 색조 시공과 색불 이공은 네, 색이 공이 예. 망념이고 예. 비었다라는 것이죠. 네. 공물 이색의 공물 진심 진공 묘유를 표현한다고 간단하게 해줘. 진공이라고는 하지 않고 망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망심이 없을 때가 결국은 진공 묘유잖아요.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공을 진공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망심이 없을 때라고. 그럼 뒤에 그러면은 앞에 공적 시색도 망심이 없을 때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뒤에 거죠. 예. 공물 망심이 시색도 없을 때. 망심이 없을 때라고 해석을 예. 망심이 없을 때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망심이 없다는 것이 진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지금. 망심이 없을 때. 망심이 없다. 망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심이 있다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말이고, 분별이 없을 때, 분별이 있을 때, 이런 말이겠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망심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걸 진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공이 뭐가 되냐면, 뭐 절대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냥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지금 여기서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즉시색을 할 때 망심이 바로 있을 때는 곧 공이다. 망심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망심이 없을 때는 곧 묘유가 된다. 이 말이죠. 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 또는 작용. 그러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우리가 마음을 쓰지요. 마음을 쓰는 것이 망심이 곧 있다 없다라는 것이 곧 색이 되는 거지요. 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앉지 않으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에 들어앉지 않으면 뭐가 된다? 작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다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이미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공이 되는 것이고 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앉지 않으면 뭐가 된다? 작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거지. 확연히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항상 분별한 상태에서, 망심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그걸 보니까 전부 다 망견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색즉 시공이 돼버리는 거지. 저절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해설이 네. 그 공적 시세계에서는 네. 그 망심이 없을 때가 그 묘유라고 표현을 딱 해놓죠. 예, 공불 이색은. 뒤에 공불 이색에서는 이게 그 색불이공하고 비슷한 것으로 쓴 것이 해석이. 해석이? 네. 아, 해충국사가? 네, 네. 자기 마음이 공하여 가히 없음을 깨치면, 망심이 공해서 없음을 깨치면 뭐죠?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성하고 상대성이 뭐야? 공성으로서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요. 그 말이죠. 자기 마음이 공하여 가히 없을 것을 깨쳐버리면 어떻게 한다? 공이다 색이라 하는 것이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르지 아니하다.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좀 그러네요. 좀 어렵네요. 이게 그 말하자면 굉장한 선지로 최상승 도리로 이걸 해석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해천국사 스타일이지. 글자랑 같은데 뜻을 다르게 쓴 거니까. 전혀 다른 뜻이죠, 지금.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색을 보통 형상이라고 공을 그냥 공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색즉 시공하면은 말하자면 형상은 공성과 그렇게 공성이라는 것은 빈 모습이잖아요. 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빈 것과 다르지 않고 빈 것은 빈 성품은 이거 형상과 다르죠. 왜냐 빈 형상은 빈 모습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곧 공성의 표현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전혀 표현을 안 해놨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쉽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쉬운데 딱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안 해놨는데 저는 요 해설이 더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공불 이색. 예? 아니 색즉 시공부터요. 색즉 시공이라는 것이 망심이 본래 비어서 공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을 뭘로 봤냐면 망심으로 본 것이거든요. 색을 형상으로 본 게 아니다. 망심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것이라고 해요. 이것 저것. 저도 그거를 그 본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할 때 것이라고 해야지 다른 그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그때 본문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깊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예. 네. 예, 원장님. 네. 그 앞에서 색즉 시공 그렇고 색불 이공 그렇고 네. 공즉 시색 그다음에 공불 이색. 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즉 시색 해놓고 네. 그걸 다시 풀어서 공불 이색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큰 뜻은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뒤에는 홍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고 앞에는 망심이 없을 때가 곧 묘유다라는 뜻인데. 예. 그러면 그 가르침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다르다. 앞에서는 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예. 뒤에는 불의를 말을 하시는 건데. 콩과 색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망심이
본래 없어서 망심이 본래 없다는 거는 색이 본래 없다는 것이죠. 색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면은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불이라는 뜻이죠. 앞에는 묘요를 얘기했지만 뒤에는 불이를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깨친 최상. 입장에서의 네? 공과 색. 네? 뒤에서 깨친 입장에서의 공과 색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느 입장에서요? 공불이색은 이제 깨친 자리에서 볼 때는 공불이색이다. 아, 그렇죠. 당연히 깨친 자리죠. 이거는 공즉시색도 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도 다 깨친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뜻인데 크게 보면 뒤에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그 뜻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자꾸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